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의 낮 기온은 최고 28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주말에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치솟아 때이른 더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에도 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은 때이른 더위가 이어집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껑충 올라 평년보다도 높았는데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최고 28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주말은 더 뜨겁습니다. 내일과 모레 대구의 낮 기온은 최고 30도까지 치솟아 오늘보다도 높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7월 중순에 해당하는 이른 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30도를 넘나드는 낮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 비 소식과 함께 다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낮 기온이 급격히 올라 일교차도 커지겠는데요. 주말까지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높음 단계 예상돼 볕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발원한 황사중 일부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예상되고요. 경북은 일시 나쁨 보이는 곳 있겠습니다. 일요일까지 30도에 달하는 낮더위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비가 내리며 다시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강구항과 더불어 영덕의 양대 어항인 축산항이 개항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영덕대교의 원조말을 품고 있는 축산항은 동해안 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축산항의 지난 100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의 대표적인 어항인 축산항은 일제강점기인 1924년 3월 개항했습니다. 어선들로 가득 찬 항구와 축산항 어민들의 생생한 모습이 오래전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축산항은 조선시대 군사요충지로 일제강점기에는 청어 기름 등 전쟁 물자를 생산한 일제수탈의 현장이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오징어와 대게 등 동해안 수산물의 주요 산지로 명성을 떨쳤고 지난 14년 동안 열린 영덕 물가자미 축제는 축산항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축산항은 곡창지인 영해 지역의 관문 항구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며 수산물이 풍요롭게 생산되는 국가어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축산항의 새로운 발전 계획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축산항 어항 정비 사업을 내년부터 6년 동안 실시할 계획인데 현재 기본 실시 설계 예산을 정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3차 국가어촌어항 기본 계획에 보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315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국비 20억을 기본 실시 설계 계획에 반영하고자 영덕 축산항이 수산업과 해양 관광이 어우러진 동해안의 명소로 새롭게 도약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자녀의 결혼식 안내 문자를 다수의 포항 시민에게 발송해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상회 당선인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딸아이 혼사 관련해 무리를 빚었다. 이유야 어떻든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논란이 된 결혼식 안내 문자는 개인 핸드폰에 저장된 지인들께 알려드린 것이라며 당선인 신분이라 그마저도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담당자가 잘못 인지해 준비한 문자를 발송했다며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의 대규모 합동 상륙 훈련이 포항 인근 해상에서 펼쳐졌습니다. 유사시 육해공군 모든 전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성공적으로 적진에 침투할 수 있도록 팀워크를 다졌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 20여 대가 연막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육군과 공군 항공전력의 엄호와 해군 함정의 함포 지원을 받으며 장갑차가 해안에 성공적으로 상륙합니다. 잠시 뒤 장갑차에서 내린 해병대원들이 적진에 침투하기 위해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적진의 가장 약한 부분에 접근해 치명타를 가하는 합동 상륙 작전의 핵심, 결정적 행동입니다. 이번 합동 상륙 훈련을 통해 무적 해병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인하고 실전적인 훈련에 지속 전념하여 적 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 대비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6해 공군과 해병대 병력 2,8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해군 함정 15척과 항공기 20여 대, 한국형 상륙 돌격장갑차 20여 대 등 다양한 군 장비도 투입됐습니다.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실제 연습, 최종 단계인 연결 작전까지 모두 이뤄졌습니다. 훈련 성과를 바탕으로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국민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해군과 해병대는 압도적 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상륙작전 계획 수립 절차와 합동전력 운영 절차를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경상북도가 1,000억 원 규모의 자체 투자 펀드를 연말까지 마련하고 의료, 관광, 농업 등 4대 분야에 민간과 공동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민간 투자 활성화과를 오는 7월 신설하고 투자 금융 전문가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관광 분야에선 일시군 1호텔을 목표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농업 분야에선 대형 유통사가 참여하는 스마트팜과 농산물 유통센터가 추진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의대 교수들이 사직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는 아직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수 절반가량의 사직서를 제출한 데다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 시한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대구권 의대 가운데 교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곳은 계명대와 대구가톨릭대 두 곳입니다. 두 대학의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는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과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가 50% 안팎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이기도 하지만 원래 신분은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대학 본부가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대학 본부에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없습니다. 학장님실 제출해서 이제 학교 측에 내달라고 이제 저희 제출을 한 거고 거기서 이제 수리하시고 하는 거는 거기서 이제 인사권 가지신 분이 파악을 하시겠죠, 그거는. 경북대 병원의 경우 병원장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를 일부 받아들고 있을 뿐이고 영남대 병원은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장과 의대 학장, 병원장 등으로 비대위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는 경북대 등 대학들은 막판 설득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학 우리 비대위는 학장이나 우리나 내나 병원장이나 튼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자세로 설득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 시한도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대학마다 수업에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어 파국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포항에 총사업비 150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155억 원을 들여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융합기술사업지구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가운데 3개 분야의 연구지원센터를 전국에 구축하는 것으로 경북은 식품 로봇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LNG, 즉 액화 천연가스 화력 발전은 석탄 발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낮지만 온실효과가 더 강한 메탈 등이 방출돼 엄밀히 말해서 친환경 발전은 아닌 셈인데요. 10여 년 전 LNG 화력 발전소 1기를 허가한 안동시가 용량이 더 커진 2호기마저 건축 허가가 예고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417메가와트급 LNG 복합 화력발전소 1기가 10년째 가동 중인 안동 풍산읍 일대. 미세먼지 없이 맑은 날이지만 하늘이 희뿌였습니다. 지난해 이 일대 환경영향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지표가 되는 오존이 대기 환경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도청 신도시 아파트 단지까지는 5km, 하회마을까지는 5.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1호기보다도 생산량이 증설된 550메가와트급 복합 화력발전소 2호기가 예정되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곡 1위 등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주민들은 1호기 가동으로 인한 피해가 이미 막심하다며 국가전력 수급 계획에 따른 국책 사업이란 이유로 더는 건강권을 침해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호흡기 질환과 냄새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그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 호흡하기가 곤란해요. 매캐하니 호흡하기가 곤란하고 저 가수원이나 농사들도 잘 안 되고 인근에서는 저 동물 사육하는 분도 폐농한 사람이 많고. 지역구 시의원 또한 반대하고 있습니다. LPG보다 저렴한 LNG 연료에 대한 공급 수요는 1호기 설치로 해소됐고 주민 건강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의 추가 증설은 더는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LNG 발전 자체가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만큼 대구나 대전 사례처럼 주민 반발을 수용해 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이 확보돼야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 수용성이 확보 안 됐으니 시장은 그런 조건을 들어서 철회할 수 있고 실시 계획에 대한 인가를 불허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부발전 측은 2호기 건설을 위해 주민들과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인근 마을과 안동시에 특별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한편 발전소 주변 지역 이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4% 상당이 수용했다며 반대는 극소수라는 입장입니다. 안동시는 2호기 건설로 인구 유입과 지방세 증가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다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렇게 발전소 들어와서 피해는 없잖아요. 피해는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전력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전 국민이 다 써야 되고 어떤 공공재적인 입장에서 좀 이렇게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좀 수용을 해줬으면. 지난 2020년 감사원은 가동과 중지를 수시로 반복하는 LNG 발전소는 불안전 연소로 인한 질소 산화물이 많이 발생해 인근 지역의 대기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개선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주시가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오는 9월까지 황호동 8호점 광장에 실감 영상 체험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장에는 디지털 조형물을 설치해 3D 콘텐츠 영상을 개발해 송출하고 각종 편의시설과 축제 공간도 마련됩니다. 8호점 광장은 경주 최씨 팔형제의 우애를 기리기 위해 1614년 황호동에 조성됐고 학문을 강론하는 곳으로 사용됐습니다. 포항 양포항과 울릉 저동항이 레저 기능을 갖춘 다기능 항만으로 변모할 전망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두 항만 공사를 위한 실시 설계에 착수한 가운데 포항 양포항은 2029년까지 150억 원을 투입해 난방파제 220m와 휴식부두 30m를 조성하는 등 레저 기반 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울릉 저동항도 2029년까지 119억 원을 들여 항내 북측에 어선과 레저선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연결로 160m를 설치해 수산과 레저 기능을 갖춘 다기능 항만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첫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경쟁률은 지난해 7.7대 1보다 낮은 5.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25명 늘어난 219명이지만 지원자 수는 300여 명 줄었습니다. 모집 분야 중에선 보건직렬이 4명 모집에 50명이 지원해 12.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필기시험은 오는 6월 진행되고 7월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치유관광지에 경북에서는 6곳이 포함됐습니다. 영주에 있는 국립산림치유원과 소백산 생태탐방원 등 5곳은 자연을 통한 치유 테마 관광지에 선정됐고 영덕의 인문힐링센터 여명은 힐링과 명상을 테마로 한 치유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에는 건강과 회복, 휴식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차원의 치유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지원됩니다. 금요일에도 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은 때이른 더위가 이어집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껑충 올라 평년보다도 높았는데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최고 28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주말엔 더 뜨겁습니다. 내일과 모레 대구의 낮 기온은 최고 30도까지 치솟아 오늘보다도 높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7월 중순에 해당하는 이른 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30도를 넘나드는 낮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 비 소식과 함께 다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낮 기온이 급격히 올라 일교차도 커지겠는데요. 주말까지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높은 단계 예상돼 볕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발원한 황사중 일부가 오늘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가면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예상되고요. 경북은 일시 나쁨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 12도, 김천 9도로 평년 기온 가르치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7도, 김천은 2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8도, 봉화는 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27도, 봉화는 26도로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6도고요. 낮 기온은 25도 예상됩니다. 일요일까지 30도에 달하는 낮더위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비가 내리며 다시 평년 수준으로 기온은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